자,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5주차 강의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 추석이 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요거 추석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깜빡하고 제출을 하지 않을까봐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 우리 추석 보내기 전에 우리 월요일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뭐냐 월화 요때 강의 듣고 그리고 바로 추석 과제물도 바로 제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까먹지 말고 추석 과제물 좀 잘 제출해 주세요. 자, 오늘은 자 우리 세금 계산서의 수정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가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가세 표준은 원칙이 어떤 거고, 그리고 가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또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래 형태별로 어떻게 가세 표준을 잡는지, 그리고 외국환으로 받았을 때 가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제하의 수입, 그리고 간주 공급이었을 때 가세 표준 계산 특례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이 어떤 것도 있는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를 공부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 그리고 발급기일, 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 계산서 마지막 마무리고요. 세금 계산서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정 세금 계산서는요. 자, 여기 책에는 한 6가지가 있지만 요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것만은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할입된 경우, 그리고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 그리고 공급가액이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면세 거래를 잘못 적용한 경우, 그리고 착오 여부 관계없이 그냥 잘못 적어서 발급을 했을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죠? 자, 이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한입이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작성일자가 한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그리고 나서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로 부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항상 우리는 발급할 때 마이너스 표시를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세금 계산서 수정 대상 사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작성 일자를 조금 봐줘야 됩니다. 작성 일자. 공급가액이 증감했다. 그러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이때를 작성 일자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계약 해제를 했다. 그러면 계약 해제일을 공급 일자로 하고, 어떤 말이 없다. 그러면 당초 공급 일자를 그 작성 일자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정세금 계산서 붕괴는 이렇게 하거든요. 실무상으로. 자, 3월 15일 주식회사 1000개에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그리고 제품 중 파손된 제품이 5개가 있어가지고요. 반품을 받았대요. 자, 그럼 반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공급가액이 증감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대금은 외상 대금과 상계하였다. 자, 이 말은 외상 대금과 상계하였다. 이 말은 외상 매출금 인식했던 것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품 5개인데요. 단가가 20만 원짜리였어요. 합치면 100만 원이다. 그죠? 자, 우리 최초에 우리가 분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이렇게 처음에 인식을 했다. 그죠? 자, 그런데 수정세금 계산서는 우리 실무상으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쳐줍니다. 이렇게 되면 차대변이 이렇게 바뀐 결과처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결국에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가는 거고 제품 매출과 부가세 수금이 차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식했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빼주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감액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외상대금과 상계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는 매출 한입 계정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수정세금 계산서 분개 끊는 방법을 좀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 사업자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 하면 좀 중요한 것들만 살펴볼게요. 자, 이런 택시 하시는 분들, 노점 하시는 분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 또한 목욕, 이발, 미용, 자, 최종 소비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요거 4번만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소매업, 우리 편의점 같은 것들이다. 그죠? 이 소매업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데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 하나 체크해 가시고요.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자, 발급 의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개인적 공급, 자가 공급, 사업사 증여, 피 없이 잔존제야 전부 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죠.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됩니다. 자, 하지만 직매장 반출은 발급합니다. 왜냐면 실제 공급이거든요. 이게 직매장 반출은요. 그리고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실제 받는 그 뭐냐, 실제로 우리가 수취하는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도 사실은 회계 처리로 우리가 부가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거지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영세율. 해외로 수출하는 거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하지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겠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다. 그죠? 국내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발급을 해주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자, 누가 발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하면 발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세금 계산서 그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게 되면요. 무엇을 발급해 주느냐? 네, 영수증입니다. 자, 우리 영수증 어떤 종류가 있죠? 간이 영수증도 있고 현금 영수증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발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요 업종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감가상각자산,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요. 나중에 우리는 국세청에다가 무엇을 제출해야 되느냐? 합계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우리가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있고요.
그리고 매입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요, 요거 제출 의무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부속 서류 중에서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현금 매출 명세서는요, 현금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에 한해서만 제출을 하는 건데요. 자, 서비스업 중에 우리 전문직들 있죠. 이런 전문직들은 우리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할 때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말이 길죠? 자,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공급 가액이 얼마인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신용카드 매출존표를 받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사실은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하면 우리 직불카드, 그리고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을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발급을 해줬다면 발급을 해준 사람한테 발행세액 공제라는 걸 해줘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서식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신용카드 매출존표를 발행한 모든 사업자한테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 작년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안 되고요. 그리고 10억 초과 개인 사업자 안 됩니다. 자,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 이거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네.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발행 금액의 일단 1.3%와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우리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1기 때마다 600만 원을 공제를 받았다. 그럼 2기 때는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간으로 공제 한도를 걸어놨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매입세액의 공제 허용입니다. 자, 우리가 매입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이런 신용카드 매출존표를 발행을 받더라도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존표 수령 명세서 갑지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매출존표를 받고 나서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수령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5년간 보관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 뭐 간이가세자로부터 또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이런 신용카드 매출존표를 받게 되면 애초에 불공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실무를 위해서는요, 자, 이런 분기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많이는 하지 못하고 몇 문제만 좀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진도가 지금 조금 밀려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입 매출존표를 입력을 할 때, 자, 우선 매출 유형인지 매입 유형인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출 유형이면 어떤 증빙을 발급해 줬는지, 매입 유형이면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매출 유형은요, 어떤 증빙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입 매출존표 입력을 할 때 그 코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매출 가세, 매입 가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매출 영세, 매입 영세 이런 식으로요. 자, 계산서다.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매출 면세, 매입 면세. 자, 그리고 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 영수증을 발급을 했다. 그러면 건별, 건별. 그리고 여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직수출했다. 자, 그러면 수출, 그죠? 영세랑 수출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지만 수입을 했다고 하면 세관청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죠. 그러면 매입 수입. 자, 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줬다. 그러면 카드 가세. 그리고 매입 카가. 자, 면세인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그럼 카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다. 카면. 현금 영수증인데 가세되는 거였다. 그러면 현가. 현금 영수증 가세요. 자, 그리고 매입 현가. 그리고 면세되는 것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현면. 자, 현면. 자, 요렇게 우리가 어떤 증빙에 따라 가지고 매출 유형 또는 매입 유형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고 분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요, 운반 대가로 주식회사 하이물류에게 88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자, 그럼 가세 유형이 어떤 거겠어요? 자, 요번 한 번만, 요 밑에 제가 붙여놨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구입을 했잖아요. 자, 그럼 매입입니다. 그죠? 매입.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네요. 그러면 가세 유형은 매입 가세에 해당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가세 유형은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러니까 가세 매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88만원. 자, 곱하기 100을 곱해주고 110으로 나눠주게 되면 8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액은요, 88만원 곱하기 10을 곱해주고 나누기 110을 하면 됩니다. 그럼 8만원이 나올 겁니다. 자, 분기를 한번 끌어볼까요? 자, 차변. 자, 무엇을 구입을 했다고요? 자, 원재료를 구입했대요. 원재료. 근데 원재료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사실은 80만원짜리다. 그죠? 그러면서 무엇을 부담을 했나요?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 이게 8만원이다. 그죠? 자, 이게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88만원을 어떻게 줬나요? 그렇죠. 현금으로 이렇게 줬네요. 자, 요 사항을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또 연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몇 문제 풀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몇 문제 넣어놨지? 오케이, 5문제 해놨네요. 자,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2번 문제는요, 자, 수출업자,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는 회사가 이 수출업자예요. 이 친구가 수출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회사 대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납품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 로컬 AC,
의하여 자 LC에 의해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영세율 대상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자 제품 100개 개당 5,000원짜리네요. 자 그러면 50만원이다. 그죠? 총액이 50만원. 자 납품을 하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다. 그죠? 우리가 발행했네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매출에 해당이 되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 영세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자, 다시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가세 유형입니다. 자, 우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으니까요. 매출 영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요. 자, 100개 곱하기 개당 5,000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되겠다. 그죠? 자, 세액은요. 네, 0입니다.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이 0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분계를 한번 끊어볼까요? 자, 차변. 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외상 매출금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제품 매출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50만원. 자,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요.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 주식회사를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요. 아, 어렵지 않다.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뭐 없어요. 그죠? 자, 3번입니다. 자, 전년도에 이름만 나오면 이거는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일성에서 매입한 상품에 있어서 반품했네요. 자, 전기에 구입하고 단기에 반품을 한 거예요. 자, 상품에 매입했으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 일성에서 우리한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요. 자,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치세 30만원, 부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자, 이 부는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300, 부가치세가 마이너스 30만원짜리 교부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했대요. 그 말은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매입이죠. 자, 그러니까 매입 유형이고요. 무엇을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네요. 그러니까 매입 가세지. 그죠? 수정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수정 신고 아니다. 요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수정은 별도의 코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또 풀이를 해볼게요. 자, 가세 유형입니다. 요거 우리 세금 계산서를 수치했네요. 자, 그러니까 가세 유형은 자, 매입 가세에 해당됩니다. 자, 공급가액은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00만원. 세액은요. 마이너스 30만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분기를 한번 끊어볼까요? 자, 차변. 자, 우리 상품이 이제 반품을 한 거잖아요. 상품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자, 요렇게 끊는다. 그죠? 자, 요거 조금 보는 데 있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요렇게 된다면 차변과 대변이 요거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네요.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 차대변이 바뀌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부채가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4번 볼까요? 자, 당사는 본사 건물 일부가 노후화되어서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 기존 계단 시설을 폐쇄하고 엘리베이터와 현관 1층에 보안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대요. 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요. 보안 시스템도 새로 설치를 했대요. 공사를 담당한 주식 동량산업의 견적 내역은 다음과 같고요. 자, 해당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를 통해서 금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결제를 완료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싸줬겠다, 그죠? 주식회사 동량산업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이다, 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 매입 가세 코드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공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베이터랑 1층 보안 시스템을 자, 총 2,600만 원으로 우리가 결제를 해줬네요. 자,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래요. 별도.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이 주, 이게 뭐냐? 따라가서 읽어보니까, 자, 보안 시스템은 건물의 일부로 설치가 되었대요. 건물의 일부래요. 건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본사 물품 도난 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 감정 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회계 어떤 그걸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을 배우고 나면요. 자, 여기서는 최초다. 그죠? 최초. 그리고 나서 취득 이후에 지출에 대한 처리를 배웁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들 기억날지 아이고 여러분들이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뭐 어떤 내용 연수가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은 취득 원가에 가산시켜 줘야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요, 어떤 수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담기 비용 처리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자본적 지출에는요, 자, 우리 엘리베이터 또는 피난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어떤 그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고 우리가 재무회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 개념을 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층 보안 시스템 건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가지고 감정평가가 높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처리해라 라고 계속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엘리베이터 그리고 1층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은요, 자본적 지출로 봐가지고 건물로 취득원가를 얹어줘야 됩니다. 자, 가세 유형.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가세 유형은요, 자, 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했기 때문에 자, 매입 가세 유형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 자, 2,600만 원이라고 했다. 그죠? 자, 세액은요. 2,600만 원 곱하기 10%인 26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분계를 끊어 볼까요? 너무너무 쉽다. 그죠?
네, 팍 만들고 나면 다 쉬운 거예요. 자, 차변에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2,600만원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가세를 부담을 했다 그죠? 얼마요? 260만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과 동시에 결제를 보통예금에서 해줬대요. 얼마요? 2,860만원. 자, 요렇게 분기까지 잘 끊을 수 있겠다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동부에 어떤 셀라라고 읽어야 되나요? 자, 요런 회사가 있네요. 자, 수출할 제품이 계약 금액이 약 30만 달러가 되나 봅니다. 자, 1월 2일 날에 선적을 완료했대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환율을 곱할 때는 우리 공급 시기에 환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공급 시기 전에 받은 계약금을 한가를 했다면 그 한가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알고 있다. 그죠? 당해 수출 관련해서 당사는 이미 1월 5일 그러니까 1월 12일 전이다. 그죠? 자, 공급 시기 전이네요. 계약금 2만 달러를 받아서요. 원화로 환가를 해버렸대요. 그 한가 금액 2,400만원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을 했고요. 나머지 수출 대금은 1월 25일 모두 받기로 하였대요. 자, 일자별 환율이 다한 것 같고요. 부가치 세법에 따라서 1월 12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1월 12일이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1월 12일자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되겠다. 그죠? 자, 1월 12일 날에는 1,300원이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자,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요거를 봐야 되겠네요. 자, 총 계약 금액이 얼마였다? 30만 달러였습니다. 자, 요거 공급 시기 전에 2만 달러를 한가를 했습니다. 그 한가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28만 달러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이 공급 시기 환율이 1,300원입니다. 1,300원 곱하기 28만 달러 하고 나면 얼마죠? 3억 6,4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그죠? 자, 요 금액을 알고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우선 가세 유형을 잡아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수출한다. 그죠? 직수출이다. 그죠? 직수출. 그러니까 뭐 세금 계산서 발급이나 이런 거 없겠다. 그죠? 자, 그래서 매출 수출이라고 우리가 정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요거 그대로 인정한다. 그죠? 네, 한가를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36,400에다가 2,400만 원을 더하면 되겠다. 그죠? 이 더하게 되면 얼마죠? 3억 8천 800만 원이 되겠네요. 세액은요 0입니다. 수출이기 때문에. 자, 12일자 기준으로 자, 차변에 우선 그 1월 5일 날에 분명히 선수금을 인식을 했었을 거거든요. 자, 선수금을 먼저 까줍니다.
자, 그리고 아이코. 음, 일단 여기서 멈추고 우리 2교시 때 계속 달아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 살짝 피로감을 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진행할게요.